안녕하세요. 목걸이 한방병원 이민호 원장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흔히 협착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초기, 중기, 말기별로 나타나는 증상을 총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협착증 초기, 중기, 말기의 진행 단계에 대해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 분류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의 편의상 진행 단계를 협착증 초기, 중기, 말기의 3단계로 나눴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협착증의 본격적인 증상인 걸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 이를 의학적인 용어로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협착증 초기란 아직 이 신경성 파행이 나오지 않은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중기로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걸을 때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요. 협착증 말기가 되면 신경성 파행이 너무 극심해져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게 사람의 척추뼈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횡단면으로 자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척추뼈 사이에 끼어 있는 물렁뼈, 디스크 부분이고요. 이 앞쪽이 사람 배 쪽, 그 다음에 뒤에가 허리 등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물렁뼈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하얀 부분들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요 V자 모양으로 새까맣게 되어 있는 요게 이제 황색인대인데, 원래는 아주 선처럼 얇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이 큼지막하게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신경 압박이 진행되는데, 요 정도는 초기 단계의 척추관 협착증 황색인대의 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 중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이 하얀 신경 부분들이 사이즈가 줄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30% 이상 막힌 것을 임의적으로 중기라고 판단을 하며, 아까에 비해서 이 V자 모양의 황색인대가 오히려 조금 더 두터워지고 신경 크기에 비해 황색인대가 커지다 보니까 날카로운 V자에서 약간은 U자형으로 두툼하게 더 두꺼워지면 중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척추관 협착증 말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린 두 영상과 다르게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50% 이상 매우 좁아진 상태, 보통 척추관 협착증의 말기 상태로 보고요. 아까는 그래도 길쭉하고 하얀색으로 보였던 신경들이 거의 다 황색인대 비후에 의해서 공간이 좁아지고 눌리게 되면서 약간의 삼각형 흔적 정도가 남아있고요. 아까 제가 U자라고 말씀드렸던 황색인대가 아주 두껍게 변하면서 오히려 신경이 그 사이에 살짝 끼어있는 느낌으로 거의 타원형의 모양으로 황색인대의 비후가 진행된 척추관 협착증 말기 영상입니다. 가끔 젊은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후에 나 협착증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척추뼈 사이의 간격, 즉 디스크, 물렁뼈가 눌려서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 것을 협착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로는 협착증을 확인할 수가 없고 MRI 등의 정밀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협착증 단계별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영상 검사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으로는 초기 단계로 보여도 말기에 가까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영상 검사상 거의 말기에 가깝지만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치료를 할 때는 영상 검사 결과와
환자가 느끼는 증상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협착증 단계별 증상을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협착증 단계별 증상에 대해 설명하기 전 꼭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증상은 같은 협착증 환자라도 모두에게 꼭 다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진 않으며 또 반드시 초기, 중기, 말기의 증상을 순서대로 겪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저희는 아주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협착증 증상들을 심하지 않을 때부터 아주 심할 때 단계별로 알려드릴 건데요. 이를 통해 본인이 대략 어느 정도 단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고 생활관리와 운동법 그리고 치료 시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협착증 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걸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협착증 초기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협착증 초기에는 일과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허리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하며 고관절, 엉치 부위에서 뻣뻣한 통증이 나타나고 앉아있을 때 의자에 닿는 엉덩이 부위 불편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더불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한 증상이 가끔 나타나고 오후만 되면 다리, 특히 무릎 아래, 종아리, 발목 쪽 뭔가 무겁고 나무통학처럼 뻑뻑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중기, 말기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요. 대신 협착증 초기에는 이런 증상들이 매일 똑같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협착증이 진행될수록 그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불편한 것이 병이 진행될수록 일주일에 서너 번 아파지고 허리가 붓기 시작해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 일어날 때 허리가 바로 잘 펴지지 않게 됩니다. 또 초기에서 중기, 말기로 갈수록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더 오래 가고 아팠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이렇듯 협착증 초기에는 통증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니 아예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협착증 초기 단계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덧붙여 말씀드리면 허리 증상 거의 없이 다리 증상만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하지정맥류 아닌가 하고 방향을 잘못 잡으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제가 허리는 좀 어떠세요? 하고 여쭤보면 허리는 하나도 안 아파. 불편하면 약간 뻣뻣한 정도야 라고 허리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의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모두 다 협착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오래된 만성 요통이나 오래된 퇴행성 디스크 환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은 퇴행성 디스크를 오래 앓았고 심한 퇴행성 디스크를 오랫동안 관리를 잘못하면 협착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디스크가 오래되고 심할수록 협착증과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디스크를 오래 앓고 계시다 그러면 협착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다리 증상이 나오는 협착증 중기입니다. 협착증 초기에서 중기로 진행되면 걸으면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아픈 신경성 파행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잘 때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척추 주변 근육이 퇴행으로 인해 점점 더 굳어서 잘 때 편안하게 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굳어버리면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고 그러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통증이 느껴져 자는 동안 자꾸 자세를 바꾸며 뒤척이게 되죠. 또 협착증 중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새벽에 다리에 자꾸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협착증 중기라 하더라도 새벽에 쥐가 나는 증상을 겪지 않고도 협착증 말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협착증 말기가 되면 신경 압박으로 신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 위축 등으로 오히려 다리에 쥐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초기 증상 설명 시에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허리가 굳어서 잘 안 펴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협착증 중기가 되면 이렇게 허리가 잘 안 펴지고 펴지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통증도 더 길게 가고요. 그리고 다리가 더 뻣뻣해지고 무거워지며 본격적으로 신경 압박이 시작되어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기 시작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허리가 굽는 게 아니고 허리를 구부리는 게 편하니까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극심한 말기 협착증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퇴행이 매우 극심한 협착증 말기에는 여러 레벨이 심하게 퇴행되었기 때문에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보행 시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걸을 때 다리 감각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며 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폭이 불가능하고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 찌끔찌끔 걷게 됩니다. 꼭 아프다는 증상 말고도 다리가 터질 것 같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겠다 등등 사람마다 증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통증 없이 연속으로 걷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예전에는 쉬지 않고 잘 걷던 거리를 계속 쉬어가고 또 쉬어가는 횟수도 자꾸 늘어납니다. 협착증 말기 환자분들에게 한 100m 걸어보세요 라고 하면 한숨부터 쉬시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게 점점 짧아져서 결국 한 걸음도 걷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간혹 이럴 때 운동으로 협착증을 극복하겠다고 통증이 나타나는데도 참고 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빨리 악화되니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협착증 환자의 걷기 운동에 관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협착증은 말기로 갈수록 허리 근육이 더 굳기 때문에 협착증 초기, 중기에는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만 허리가 아팠다면 말기에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허리가 굳어서 일어서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협착증 말기 환자분들은 아예 일어서서 걷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지 근력 저하로 인해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증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협착증의 끝은 통증과 더불어 다리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져서 거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협착증 말기 증상까지 정리해 드렸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참다가 협착증 중기나 말기가 되어서야 치료를 받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협착증은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훨씬 더 오래 걸을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 목허리가 척추관 협착증 한방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미국 유명 병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국제학술지에 말기 협착증 환자의 치료 후 보행거리가 11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평균적인 증가값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치료 전에 조금만 걸을 수 있던 사람이 11배 증가한 거리를 걷는 것과 치료 전 많이 걸을 수 있던 사람이 11배 증가한 거리를 걷는 것은 결과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허리는 말기 협착증 치료도 수술 없이 치료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고령의 환자분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유, 치매 걸려서 자식들 고생은 안 시키고 싶다고.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정신이 멀쩡해도 허리 때문에 혼자 보행도 힘들고 화장실 이동도 안 돼서 벽 짚고 혹은 자녀들이 부축해야 걷는 것도 힘든 일이다고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협착증 초기부터 중기,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모든 질환 초기 진단과 초기 치료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